이번 챕터는 챕터 7 Generalized Coordinates에 관련된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만 라그랑자 미케닉스를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카테시안 시스템이 어느 면에서 많은 계산에 단순한 계산이 돼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물체 역학적인 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실린드리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는데 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기술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풀 수도 있지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또 센트럴 포스가 작용하는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레디어스 R의 함수로 나타나고 또 그 포텐셜 에너지가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다시 말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빙글빙글 돌려도 라그랑지안이 항상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러한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스페리컬 시메트리,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라그랑지안을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썼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지 않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도 그 좌표계에 맞게 기술하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이라고 하는 것이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조건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구축해 놓고 그걸 임의의 좌표계,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가 우리 이번 과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항상 모든 문제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원칙적으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나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임의의 축에 대한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존재했을 경우에 문제를 풀 때에는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실수를 안 한다면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에너지를 투여했을 때 정답을 얻을 수 있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게 되면 결국에 간단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in a general fixed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each Cartesian coordinate xi is a function of the three curvilinear coordinates. 그러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x1, x2, x3 이 세 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x1, x2, x3는 주어진 커비리니어 코디네이트의 좌표들로 모두 완벽하게 기술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커비리니어 코디네이트이 아니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좌표를 이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도 쓸 수 있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썼을 경우에는 x가 ei, hat, xi 이렇게 컴포넌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다면 x의 좌표는 er hat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스페리컬 폴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이 로 햇의 로 플러스 이 z 햇의 z 이런 식으로 좌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디퍼런셜은 또 각 좌표계 유닛 벡터의 컴포넌트들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얘네들은 r, theta, phi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이것은 rho, phi, z로 표현이 되는데 이 xi라고 하는 x1, x2, x3 다시 말해 x좌표, y좌표, z좌표 이러한 좌표들이 모두 다 주어진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로 모두 표기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키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을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라그랑지안의 구성 성분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는 x만의 함수이니까 이것은 u of x1, x2, x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 x1, x2, x3는 모두 다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쓰게 되면 2분의 1 mx 닷의 스퀘어 이거에서 i를 썸하는 형태가 될 텐데, 우리는 이러한 xi 닷을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표기해서 이러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표기한 키네틱 에너지를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다시 표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이것은 xi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가 되는데, 그러니까 velocity의 ith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는 언제나 partial time derivative와 그리고 이것이 구성하고 있는 xi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그 xi를 기술하는, xi를 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하고 그 편미분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형태를 취한 다음에 모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i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는 여기에 partial time derivative가 있고, x라고 하는 좌표는 q1, q2, q3의 함수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q로 미분하고, q에 여기에서 꼭 i번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여기에 x1이라고 하는 것은 r, theta, phi, 만약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했을 경우에 r, theta, phi 모든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인덱스 i하고 일치하지 않는 더미 베리어블을 주고 더미 인덱스 j를 주고 그 j에 대해서 모두 다 썸을 해야지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코디네이트이 velocity의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 그러니까 qj-이라고 하는 것에 함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면 qj-으로 편입을 한 다음에
이거 매개가 되는 것을 체인 룰에 따라서 이것을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QJ 더블 다시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픽스트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계산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에서 partial time derivative는 코디네이트에 존재하지, 코디네이트 자체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예를 들어 뭐 좌표계를 빙글빙글 돌려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무엇을 기술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partial time derivative가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좌표가 시간에 따라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분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QJ-라고 하는 게 있는데 X의 좌표가 어떤 R, θ, phi의 velocity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정된 X, Y, Z 좌표계와 고정된 이에 대해서 서로 상대 운동을 하지 않은 R, θ, phi, rho, phi, Z 이런 컬비 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Q 닷의 성분은 X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날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X에 대한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는 결국 코디네이트에 대한 generalized 코디네이트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그 코디네이트의 타임 데리버티브의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가 매우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1번에 의해서 partial derivative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velocity,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ith component velocity 여기 다시 있는 거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와 그 velocity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그 코디네이트의 velocity 이렇게 프로덕트로 해서 모든 값을 다 더해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r, θ, phi가 있다 그러면 x1의 닷은 어떻게 r로 x1을 편미분하고 x1의 닷은 그리고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θ에 대해서 x1을 편미분하고 θ를 타임 데리버티브를 해주고 그리고 phi에 대해서 x1을 편미분하고 phi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지 x1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양변을 편미분을 하면 QJ로 편미분을 하면 이 QJ는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앞에 계수만 남게 돼요. 그래서 velocity,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를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로 편미분하면 이 계수가 무엇인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한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겠어요. 자, 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kinetic 에너지를 generalized coordinate에서의 kinetic 에너지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그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는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 generalized coordinate의 세 가지
3차원 공간이라면 3개의 성분에 대한 코디네이트 벨로시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웨이팅 팩터가 그 계수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한 것이 된다. 그리고 sum over j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식으로부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벨로시티를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벨로시티로 편미분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제너럴라이즈드 어떠한 주어진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서머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할 generalized coordinate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첫 번째,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라고 하는 거. 자, x1과 x2가 있는데 이러한 카테시안 two-dimensional 카테시안 coordinate은 2D polar coordinate로 표현했을 때 r cosine theta 그리고 r sin theta로 표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는 three-dimensional spherical polar coordinate system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좌표는 r, theta, phi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x1은 r sin theta, cosine phi, x2는 r sin theta, sin phi, 그리고 x3가 r cosine theta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쉬운 three-dimensional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이 되겠어요. three-dimensional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 z를 없애버리면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 system하고 동일하고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 system에서는 variable theta를 썼지만 이게 사실 azimuth angle, 지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x1은 rho는 planar radius죠. xy 평면상의 radius. 다시 말해 square root x1 square plus x2 square 이렇게 되는 값이 되는데 그래서 x1은 rho cosine phi 그리고 x2는 rho sine phi 그리고 x3는 그 z component 그 자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를 구할 때에는 partial time derivative와 근데 우리는 fixed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서로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fixed curve linear coordinate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partial time derivative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curve linear coordinate의 time derivative, 그 velocity에 관련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ith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는 curve linear coordinate 시스템의 velocity에다가 그 카테시안과 curve linear coordinate의 partial derivative를 곱해주고 curve linear coordinate 시스템 3개의 좌표가 다 필요하니까 그 J에 대해서 썸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x1, x2 이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curve linear coordinate로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xi를 qj에 대해서 편미분은 한 값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xi round xi over round qj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2D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x1을 r로 편미분하고 x2를 r2로 편미분하고 이런 것들 다 해봐야 돼요. 자, x1을 r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데이터, x2를 r로 편미분하면 sin 데이터, 그리고 x1을 데이터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데이터, x1을 x2를 데이터로 편미분하면 r 코사인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응용해서 three-dimensional polar coordinate system을 고려하게 된다면
카테시안 컴포넌트 x1, x2, x3가 이렇게 표기되게 되는데 이것을 x1을 r로 편미분 하면 sin theta, cosine phi, x2를 r로 편미분 하면 sin theta, sin phi, x3를 r로 편미분 하면 cosine theta. 그리고 이제 theta로 x1을 편미분 하면 r cosine theta, cosine phi. theta로 x2를 편미분하면 r cosine theta, sin phi. 그리고 x3를 theta로 편미분하게 되면 minus r sin theta가 나오게 되겠죠. 나아가 그 phi에 대한 편미분도 계산을 해보면 r sin theta minus cosine, minus sin theta가 될 것이고 r sin theta 그리고 이것은 cosine phi가 되겠죠. 그 다음에 phi에 대해서 independent 하니까 이 세 번째 컴포넌트는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cylindrical 3dimensional cylindrical coordinate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x1은 rho cosin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ho로 x1을 편미분하면 cosine, rho로 x2를 편미분하면 sin phi, 그리고 rho로 x3를 편미분하면 0, phi로 x1을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ho sin phi, phi로 x2를 편미분하면 rho cosine phi, x3를 phi로 편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z 컴포넌트는 오직 x3하고만 연관이 있고 나머지는 편미분하면 모두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제 2D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썼던 키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xi 닷의 스퀘어예요. 그죠? 근데 xi 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qj 닷에다가 xi, qj 이렇게 해서 j에 대해서 썸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자, 두 개가 곱해지니까 xi의 스퀘어이면 xi는 xi가 여기 있지만 이 jj는 더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qj 여기 요것은 연결되지만 두 번째 xi의 경우에는 더미 베리어블이 서로 독립적으로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더한 더미 베리어블을 쓰려면 jj와 다른 kk 뭐 다른 것이면 아무거나 돼요. j만 아니면 돼. j도 아니고 i도 아니어야 되겠지. kk로 해서 썼어요.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여기에선 x1, x2, x3에 대해서 i 콜 1, 2, 3에 대해서 쭉 해야 되는데 하나에 주어진 x1이 있다면 여기에서 qj하고 qk를 고려하게 된다면 이것은 1, 2, 3, 이건 1, 2, 3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의 항을 다 더해야지만 돼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자, i가 1일 때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들어가겠죠. 그 중에 r하고 세타 1, 2, 2, 1인 거를 해봅시다. jk가 그러니까 우리가 2dimensional polar coordinate이니까 n equal 2 여기 i가 1, 2, 3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1, 2까지 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r 세타 r이 1이고 세타가 2니까 q1 닷 q2 닷 여기 q1으로 편미분하고 q2로 편미분하고 근데 jk가 다 썸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로 생각하면 1, 2가 있으면 2, 1이 있겠죠. 1, 2, 2, 1 여기 q2로 편미분하고 q1으로 편미분하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두 개의 벡터는 r 닷 세타 닷으로 같죠. x를 r로 편입하고 x를 세타로 편입. 이거 두 개 같으니까 2배 x를 r로 편입을 한 거, x를 세타로 편입을 한 거가 되게 됐어요.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x를 r로 편입을 하면 코사인 세타, 그리고 x를 세타로 편입을 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죠. 자, 지루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해봅시다. 이거는 1, 2, 2, 1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JK가 1, 2, 2, 1. 그러면 두 개밖에 안 했잖아. 두 개를 더 해야 돼. 뭐가 있냐? 1, 1, 2, 2. 자, 여기가 1, 1, 요거가 2, 2가 되겠어요. x라는 좌표를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q1, q1으로 편입을 하고 q2, q2로 편입을 하고 q1 닷, q1 닷, q2 닷, q2 닷 이렇게 곱해준 것이 되겠죠. 그걸 다 해주면 q1 닷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r 닷의 스퀘어이고 그 다음에 x를 r로 편입을 한 코사인 스퀘어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q2 닷, q2 닷 한 것이니까 세타 닷의 스퀘어 그리고 x를 세타로 편입을 한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의 스퀘어 그래서 r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1, 2, 2, 1을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x2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거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r 세타 섞어서 한 건 2배의 r 다 세타 다시 있을 거고 r을 두 번 한 것은 r 닷의 스퀘어 그리고 y를 r로 편입을 한 거에 제곱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에는 세타로 편입을 하고 세타 다시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모두 다 계산하게 되면 2배의 r 다 세타 다시 있고 y를 r로 편입을 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를 세타로 편입을 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r 닷 스퀘어가 있고 y를 r로 편입을 하면 사인 세타가 있는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r 닷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 그리고 y를 세타로 편미분 한 거, y를 세타로 편미분 한 거, 그러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으니까 r 제곱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 닷의 스퀘어 여기 나왔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8개의 성분을 다 더하게 되면 먼저 r 닷에 비례한 것들이 어디 있냐? r 닷의 스퀘어에 비례한 것은 2분의 1 m을 써줬고 r 닷의 스퀘어가 코사인 스퀘어, 사인 스퀘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r 스퀘어 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가 있는 친구가 있네요. 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가 있는 것은 또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고 여기 사인 스퀘어 세타가 있네요. 여기다. 그리고 크로스 텀 여기 있는 y의 경우에 r 닷하고 세타 닷 믹스드 텀은 2분의 1 m 이었는데 2배가 곱해졌으니까 2가 없어져 버렸고 r 닷 세타 닷 그리고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x 쪽에서 나온 것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mr 닷 세타 닷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개가 캔슬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분의 1 mr 닷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가 돼요. 자,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러한 계산을 맨날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건 2dimensional polar coordinate system만 계산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데 3dimensional polar coordinate system은 얼마나 더 복잡할 것이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h1 스퀘어 q1 닷 스퀘어 플러스 h2 스퀘어 q2 닷 스퀘어 요것이 되겠네요.
H는 Q 방향의 스케일 팩터가 되겠죠. 다시 말해 H1이라고 하는 것은 HR인데 1이고 H2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 팩터는 H 베타인데 R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죠. 이런 그 스케일 팩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벡터 캘큘러스 부분에서 그 좌표 커비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의 디퍼런셜을 구하고 데리버티브들을 구하고 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displacement, infinitesimal displacement 같은 것을 해보면 two-dimensional polar coordinate에서의 infinitesimal differential of the displacement vector는 r 방향의 dr 그리고 θ 방향의 r d theta. 여기서 이제 dr인 이유는 radius라고 하는 게 length dimension이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가 1이고 앵글이라고 이 θ가 앵글이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가 radius가 나타나는데 2D polar coordinate radius는 r이 되니까 여기 이제 r로 쓸 수가 있죠. r d theta가. 그리고 우리는 이 r hat과 이 theta hat이 더 서로 오토고널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velocity는 일단 time derivative니까 dt로 ratio를 취하게 되면 요게 이제 differential이니까 differential끼리 ratio의 리밋을 구하면 derivative가 돼서 r의 time derivative 요것은 스케일 팩터 곱하기 theta의 time derivative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velocity의 스퀘어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코디네이트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면 되고 그것이 바로 r 다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 세타 다 스퀘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이런 계산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xi를 qj로 편입을 한 거 일종의 방향 코사인 것 같은 것인데 xi를 근데 이제 이것이 x 프라임과 같이 로테이션을 한 것이라면 스케일 팩터가 없이 앵글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앵글 팩터도 나오게 되고 스케일 팩터의 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것이 돼요. 자, 아무튼 x와 그 generalized coordinate q와의 상관관계 그 partial derivative가 있는데 그것의 total time derivative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자. 그 total time derivative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partial time derivative 한 것과 coordinate로 generalized coordinate의 각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것의 velocity를 곱해서 쭉 더한 것 그리고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로 편미분을 하고 그것의 acceleration으로 곱한 것 이런 걸 쭉 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봅시다. 이걸 들여다보면 지금 이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로 편미분하는 것은 generalized coordinate로 또 q로 이렇게 편미분한 거 그거가 되겠죠. xj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린 그 어느 편미분이나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다 커뮤트 한다라고 했죠. 그럼 커뮤트 시켜서 qk 닷으로 xj를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우리 좌표계가 fixed coordinate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xi라고 하는 것은 x의 velocity 또는 어떤 다른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로 편미분하더라도 두 개의 좌표의 상대 운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0이 되어야 하고 0을 편미분하면 0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partial time derivative가 작동했을 경우에도
coordinate에 대한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한 편미분을 하고 다시 partial time derivative 하는 게 commute 하기 때문에 이 partial time derivative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coordinate의 Cartesian coordinate의 partial time derivative를 하고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fixed coordinate 시스템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고 결국 이것은 완전히 0이 돼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성분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코디네이트로 한 번 더 미분한 거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인데 그 카테시안 ith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QJ로 원래 편미분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 한 번 더 generalized independent한 코디네이트로 한 번 더 편미분하고 그걸 벨로시티를 곱한 것이 결국 이것의 total time derivative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x의 velocity를 coordinate로 편미분하면 그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한 미분은 여기 맨 바깥에 있는 것이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x를 편미분을 할 때 partial time derivative를 하고 그리고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하고 그것을 velocity로 곱하고 그리고 generalized coordinate의 velocity로 편미분을 하고 그것의 acceleration 그것을 한 번 더 편미분 시간 미분한 것을 곱하고 한 일종의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코디네이트는 픽스드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partial time derivative가 없다. 그리고 픽스드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velocity dependent 하지 않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얻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코디네이트로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을 하는데 generalized coordinate로 그 coordinate의 velocity 각 coordinate의 velocity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0이죠.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결국 이것이 factor out 되게 되고 QJ로 한 번 더 편미분 무엇을 카테시안 컴포넌트 XI를 편미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일종의 방향 코사인과 같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과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상관관계를 편미분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면 그것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사실 xi 코디네이트의 타임 데리버티브에다가 QJ 파셜 타임 QJ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긴 계산에도 불구하고 또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리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와 파셜 코디네이트 데리버티브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지금 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데리버티브가 커뮤트 한다고 치면 그게 커뮤트 한다면 이 DT가 XI에 작동해서 결국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XI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것을 generalized coordinate로 미분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그 말장난 같은 것을 왜 하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라그랑지안에서 키네틱 에너지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만 기록을 했는데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표기한 라그랑지안 키네틱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어떻게 일그러뜨릴 수나 있지 않나 어떻게 오일러 라그랑지안이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에서 표현되나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알아낸 것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의 partial derivative의 total time derivative는 사실
요 데리버티브를 취하기 전에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여기다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먼저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generalized coordinate로 표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진도를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한 계산을 진도를 나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리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spherical polar coordinate 시스템에서 spherical polar coordinate 시스템은 generalized coordinate Q1이 R이고 Q2가 theta이고 Q3가 phi 이 세 가지인 것이 되겠고, 이들 generalized coordinate 세 가지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표기해야만 했었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표기한 이유는 키네틱 에너지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쉽게 쓰여졌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 거고, 그래서 x1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x2가 다음과 같이, 그리고 x3가 r 세타 파이로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r이라는 건 q1, r이라고 하는 건 길이의 단위니까 스케일 팩터가 1이고, 세타는 각도의 단위인데 그 레디어스가 r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가 r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hi는 phi의 레디어스는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가 있고 r이 있으면 이 길이가 r sin 세타, 지축으로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 레디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파이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레디어스가 r sin 세타이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 파이에 대한 스케일 팩터가 r sin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리를 하고, 나아가 우리는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했었는데, 자코비안은 이제 볼륨 인테그랄 할 때 쓰였던 것이죠. 자코비안 계산은 여기 이제 S 세타, C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식이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S 파이, C 파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를 나타내는데, 맨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코비안은 결국 이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각 코디네이트의 스케일 팩터의 프로덕트 HR, H세타, H파이가 되고, 우리는 이것들의 각 R, 베타, 파이의 유닛 벡터들이 서로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로 되어 사이클릭하고, 그들의 각각의 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다시 말해 곱하기 이 R hat, 이 베타 hat, 이 phi hat, 이렇게 하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Q1, Q2, Q3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데, Q1, Q2, Q3는 O, phi, G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X1, X2, X3 이것이 이제 표기가 된다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고, 스케일 벡터가 H로는 1, H, phi는 rho, HG는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partial derivative를 알아내면 이로부터 우리가 determinant를 구해서 이것이 자코비안이 되는데, 그 값이 rho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벨러시티를 계산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방식으로 벨러시티를 계산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벨러시티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다면 예를 들어 dx라고 하는 디퍼런셜을 구한다 그러면 이 로 방향에서 그 크기는 h로 d로 그리고 이 phi 방향으로 h phi d phi 그리고 이 g 방향으로는 hg dg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의 값은 이건 1이고 이것은 로고 이것은 1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것은 2로 het d로 그리고 2 phi het d 로 d phi 그리고 2g het dg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dt분의 dx 다시 말해 x 다시라고 하는 것은 2로 het 로 닷 2 phi hat 로 phi 닷 플러스 2g hat g 닷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dt의 스퀘어 다시 말해 velocity 스퀘어는 카테시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 실린드리컬 시스템은 우리가 이 로의 스퀘어와 이 파이의 스퀘어와 이 g의 스퀘어가 1이고 2로 2 파이 0 2로 2g 0 그리고 2 파이 2g의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또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이 세 개의 축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저걸 사용할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디어럼을 써서 로 닷 스퀘어, 로 스퀘어 바이 닷 스퀘어 그리고 c 닷 스퀘어 이렇게 해서 벨러시티 스퀘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길이를 표기한다라고 한다면 길이의 디퍼런셜은 dx는 r hat 방향으로 dr 그리고 이 theta hat 방향으로 r d theta 그리고 이 phi 방향으로 r sin theta d phi가 만들어지게 되고 velocity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가 dt를 나눠주게 되니까 er hat r 닷 그리고 e theta hat r theta 닷 그리고 이 phi hat r sin theta phi 다시 되겠어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velocity의 square, 카테시안 컴포넌트에서는 우리가 x1 닷 스퀘어, x2 닷 스퀘어, x3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만 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이 유닛 벡터들의 성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서로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결국 로 R 성분의 제곱, 세타 성분의 제곱, 그리고 파이 성분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돼서 키네틱 에너지가 이와 같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는 로 2분의 1 m 로 닷 스퀘어 플러스 로 스퀘어 바이 닷 스퀘어 플러스 g 닷 스퀘어. 그리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 r 닷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 바이 닷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쉽시다. 자, 우리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과에는 Generalized Coordinate System에서 특히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을 썼을 경우에 Mechanical System의 Single Particle의 Kinetic Energy와 Potential Energy를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는 XYZ 컴포넌트가 rho cosine phi, z로 표현이 되니까 Potential Energy 같은 경우는 XYZ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의 Curvilinear Coordinate로 포텐셜을 기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그랑지아는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키네틱 에너지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2분의 1 m x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표기를 하게 되면 매우 복잡했었죠. 2분의 1 m q j q k 닷 그리고 q j q k로 x i x j 요것들을 이제 쭉 다 i와 j가 아니라 i에 대해서 썸하고 j에 대해서 썸하고 k에 대해서 썸해야 되는 그러니까 3디멘셔널 공간 스페이스에서는 요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93, 27, 27개의 항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매번마다 더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하지만 우리가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벡터 캘큘러스 부분을 자세히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파티클의 infinitesimal displacement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로 방향의 유닛 벡터의 디퍼런셜은 d로, phi 방향의 유닛 벡터에 비례하는 디퍼런셜은 rho d phi, 그리고 g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z hat dz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그 길이의 단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디멘션이 length에 해당하는 그런 curvilinear coordinate의 경우에는 length하고 스케일이 맞으니까 스케일 팩터가 1이었고,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의 디퍼런셜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phi와 같이 앵글로 되어 있는 그 curvilinear coordinate의 경우에는 그 앵글만 하면 길이의 단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길이의 단위를 결정해주는 스케일 벡터 h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것이 rho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rho d phi 이렇게 해서 그게 그 phi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g 방향에 대해서는 또 hz가 1이니까 이렇게 z hat dz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infinitesimal displacement가 나왔어요.
infinitesimal displacement가 나오면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션에서는 요것을 그냥 xi 닷 스퀘어, 다시 말해 x1 스퀘어 플러스 x2 스퀘어 닷 x3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커비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르다. h 벡터, 다시 말해 스케일 팩터가 1인 경우에는 그냥 그거의 데리버티브가 타임 데리버티브가 벨로시티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앵글과 같이 파이와 같은 앵글의 경우에는 h5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케일 팩터를 곱한 상태에서 벨로시티가 곱해져야지 전체 디멘션이 벨로시티 단위를 갖게 된다. z의 경우에 또 길이의 단위니까 그 벨로시티는 그냥 z 다시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커비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 두 가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들의 유닛 벡터의 스퀘어가 전부 다 노멀라이즈 돼서 1이고, 그리고 어느 두 개도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고 뿐만 아니라 사이클릭이라 돼. row phi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z, phi z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row, 그리고 z row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phi의 유닛 벡터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세 개의 성분이 서로 수직인 성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티어럼을 써서 벨로시티의 스퀘어드는 로 닷의 스퀘어, 그리고 로 스퀘어 파이 닷 스퀘어, z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유사한 방법으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레디얼 방향에 대해서 dr이고 세타 방향에 대해서 rd 세타, 다시 말해 h의 세타가 스케일 팩터가 r이 된다라고 했고 phi 방향에 대해서는 스케일 팩터가 r sin 세타이기 때문에 r sin 세타 d phi가 되고 벨로시티를 구할 때는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는데 dr over dt 그래서 r dot 그리고 세타의 경우에는 d 세타 over dt 해서 세타 다시 스케일 팩터 r과 곱해져서 결정되고 phi 방향에서는 스케일 팩터 r sin 세타에다가 phi 닷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er, e 세타, e phi는 normalize 되어 있고 일로 normalize 되어 있고 이들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전부 다 수직이기 때문에 0이고 따라서 피타고라스 티어럼을 써서 세 개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 velocity square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curvilinear coordinate, 특히 spherical polar coordinate 시스템에서는 r dot square, r square theta dot square, r square phi dot square sin square theta 에다가 2분의 1 m을 곱해주면 kinetic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cylindrical coordinate 시스템에는 rho dot square, rho square phi dot square, 그리고 g dot square를 해서 2분의 1 m을 곱해주면 kinetic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를 모두 다 curvilinear coordinate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함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라그랑지 undetermined multiplier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뭐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 마음대로 variation을 취해서 equation of motion을 얻으면 그거는 엉터리 답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죠. 하지만 좋은 점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점은 x1, x2, x3 요 세 개가 3차원 공간을 기술하고 q1, q2, q3 요것이 또 3차원 공간을 독립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상상만 해서 대충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액션 프린시플 라그랑지로부터 직접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지루한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베리에이션을 한번 다시 기입하는 저거 뭐죠?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로 기술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x라고 하는 것의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하면 x의 베리에이션은 사실 q의 베리에이션을 다 모아놓은 거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x가 바뀔 때 q1, q2, q3가 각각 다 같이 바뀔 테니까. 그러면 q1, q2, q3가 바뀐 양만큼 곱하고 그러면 여기에 파셜 데리버티브를 체인 룰에 따라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에 대해서 xi를 q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q의 베리에이션 한 거, 그것을 1, 2, 3에서 다 더하게 되면 x의 베리에이션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x 닷의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x 닷의 베리에이션은 사실 xi의 베리에이션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딱 때려 넣어서 여기 써 있는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가 있고 xi의 베리에이션은 xi를 qk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qk의 베리에이션을 곱해준 다음에 k를 1, 2, 3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xi의 베리에이션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얻게 돼요. 자,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에서는 액션을 베리에이션 했는데 액션 베리에이션 한 것은 라그랑지안 베리에이션 한 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었죠. 그럼 라그랑지안 베리에이션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했을 땐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베리에이션 한 것을 이제 요 두 가지의 전개 방식을 이용해서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관해서 베리에이션을 취한 식으로 변환하고 싶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라운드 qi 라운드 L 델타 QI 플러스 라운드 QI 닷 라운드 L 델타 QI 닷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라그랑지안의 x 데리버티브하고 x 닷 데리버티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라그랑지안을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x로 베리에이션 취한 거의 성분과 x 닷을 베리에이션 취한 성분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것을 여기다가 써놓고 봅시다. x를 베리에이션 한 것은 x의 파셜 데리버티브인데 x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t-u, 라그랑지안을 t-u로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xi는 아까 얘기한 대로 q의 베리에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세 개의 성분 xi를 qk로 편미분 한 다음에 쭉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키네틱 에너지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항상 그 xi의 파셜 데리버티브가 빵이 되죠. 이것은 xi 닷만의 함수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 성분만 나오게 돼요. 이것이 여기다가 안에 있는 파셜 데리버티브하고 연결시키면 일종의 체인 룰을 만들 수가 있는데 u는 오직 x만의 함수이지 x만의 함수이고 x 닷 그런 것들이 없고 u의 라운드 t, 라운드 u, 라운드 t 이것도 0이고 하니까 u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xi라고 하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에요. 따라서 u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요것을 곱하면 체인 룰이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i에 대해서 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u의
QK에 대한 편미분이 되고, 그리고 델타 QK가 이렇게 딱 남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라그랑지안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벨러시티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리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벨러시티의 베리에이션인데 그것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베리에이션을 타임 데리버티브로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라그랑지안 대신에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써주고 우리는 또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벨러시티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기로 합시다. 벨러시티 인디펜던트 포텐셜 시어리를 우리는 요번 지난 챕터부터 계속 그 컨서버티브 폴스 필드에서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집어넣으면 요것이 없어져 버리고 벨러시티로 미분하게 된 것은 키네틱 에너지 성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베리에이션 오브 델타 x를 델타 q의 베리에이션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앞에 있는 항, 요 항을 정리한 게 u를 q로 베리에이션하고 델타 q를 곱해가지고 k를 썸하라 그랬죠. 요 뒤에 있는 항은 여기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게 뭐예요? 시간을 미분하니까 이 미분은 요 안으로 요거하고 교환할 수가 있어요. 요로 교환이 돼서 xi를 미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xi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것은 그만이 있고 그리고 앞에 거를 놔두고 요것이 뒤에 것을 미분할 수 있으니까 요건 델타 QK의 델타 QK 다시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요 항의 요 앞에 부분하고 곱해진 걸 보면 t를 xi로 미분하고 xi 닷으로 미분하고 xi 닷을 q로 미분했어. t는 xi 단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xi가 없죠. 카테시안 코디네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싹 지나가가지고 이거는 t를 q로 미분한 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t 빼기 u를 q로 미분하고 델타 q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t 빼기 u를 t 빼기 u를 델타 q qk로 미분해가지고 델타 qk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요것이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 한 부분인데 요것을 갖고 오게 되면 요것은 요 팩터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팩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델타 QK 다시 나와. 근데 지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요것은 뭐라고 했냐면 XI를 QK로 미분한 것은 XI 닷을 QK 닷으로 미분한 거. 그 맨 앞에서 되게 길게 증명했어요. 요거를 활용하는 거야. 그럼 얘를 XI 닷 QK 닷으로 바꿔치기 해. 요렇게 해놓고 보면 뭐야? t는 xi 단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썸이 돼버리면 이건 전부 다 체인 룰에 의해서 싹 없어져 버리고 t를 q 닷으로 미분한 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카피가 요게 다시 없는 게 다시 생기고 다시 연결돼 가지고 체인 룰에 의해서 q 닷으로 t를 미분한 거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이 요거였는데 요거를 여기다 가져왔어. 라그랑지안을 q로 미분해서 델타 q를 곱하고 k에 대해서 썸했어. 그 다음에는 t를 q닷으로 미분한 다음에 q닷의 베리에이션을 곱했는데 문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이 포텐셜 에너지는 velocity 인디펜던트한 걸 했기 때문에 qk 닷으로 미분하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0인 걸 여기 넣어도 되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여기 라그랑지안이 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무엇이 됐어요? 우리가 맨 앞에 x에 대한 x로 표현했을 때 베리에이션이 x로 편미분하고 x 닷으로 편미분하고 x 닷의 베리에이션을 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q로 편미분하고 델타를 집어넣고 q 닷으로 편미분해서 델타를 집어넣고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구나. 뭐 KK 그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II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증명했어요. We have proved that 델타 L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Q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델타 그거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Q 닷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Q 닷의 베리에이션을 곱하는 형태로 베리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variation can be made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rtesian coordinates.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라그랑지안의 variation은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딱 풀었을 때 라그랑지안의 variation은 x의 variation 요게 이제 델타 xi 이런 식으로 얻어지고 그것의 개수가 0이 되게 되고 요 부분은 엔드포인트의 베리에이션이 없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인테그랄 델타 L dt가 액션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엔드포인트 t1에서 t2까지 가는 것에 여기에서 날아가 버리고, 이것이 0이라는 조건이 이것이 모든 xi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에이션이니까 이게 0이 된다라는 걸 얻어서 그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되었고,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뉴턴스 로우 포스하고 똑같이 컨시스턴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러한 방식을 Q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하고 같다라고 했고, 그것이 Q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라그랑지안을 Q로 편미분한 거. Q 닷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라그랑지안을 Q 닷으로 편미분해서 모든 인덱스 i의 더미 베리어블 인덱스에 대해서 다 썸한 것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Q 닷의 베리에이션은 Q의 베리에이션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하고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는 앞에 걸 써주고, 그리고 타임 데리버티브를 전체 묶어서 써주고 바이 파트 빼버리고, 그러면 토탈 데리버티브가 여기에 나온 거, 그리고 델타 QI, 그리고 빼기 요거에 해당하는 걸 미분하고 델타 QI를 곱한 거. 그래서 XI로 썼을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같이 생긴 부분, 그리고 델타 QI 베리에이션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이 있다. 그것의 베리에이션을 한다. T1에서 T2까지 델타 L dt 한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0부터 T1에서 T2까지 라그랑지안을 QI 그렇게 해주고 델타 QI dt 플러스 적분이 돼버렸으니까 라운드 L 라운드 QI 닷 델타 QI T2 이것도 T2 D equal T2 빼기 여기도 T equal T1 이렇게 해서 variation이 우리가 델타 XI의 T1 델타 XJ의 XI의 T2 두 개의 엔드포인트에서 모두 다 0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Q의 variation도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 딱 꼭지가 되는 요 지점의 모든 좌표가 다 피지컬한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XI에서도 X1, X2, X3가 피지컬한 값과 같아야 되고 Q1, Q2, Q3의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더라도 T1에서의 값과 T2에서의 값이 모두 다 엔드포인트에서 피지컬한 밸류하고 똑같고 베리에이션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날아가 버리고 액션이 미니마이즈 돼야 되니까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이게 모든 independent variation, arbitrary independent variation에 대해서 모든 i가 독립적으로 variation을 했을 때도 다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 계수인 요 놈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은 QI. i가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